김종천의 신나소 신나세 신명나는 소통 신명나는 세상 부산 가톨릭대 김종천 특임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보험료. 네. 건강보험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맞습니다. 사실 직장 다닐 때는 몰랐는데 네네. 뭐 은퇴하고 나서나 뭐 실직을 했다 이런 네네. 이후에 건강보험소 고지서가 갑자기 막 폭탄을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혹시 아나운서님께서는 건강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와 퇴사하고 나서 지역에 있을 때 가입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 혹시 다른 거는 네, 알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상당히 몰랐습니다. 대단하신데.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쭤보면 대부분이 모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또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긴 하지만 그걸 일일이 체크는 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뭐 연금은 얼마나 쌓이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러다가 퇴사하고 나서 이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 걸 모르고 네네네. 건강보험료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따로 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월급에서 제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입하는 방식은 직장 가입하고 지역 가입 그리고 직장과 지역이 아니더라도 피부양자로도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예. 보통 뭐 직장 다니실 때는 자기 급여에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한 8%지만 건강보험만 따졌을 때는 한 7.07% 정도 됩니다. 네네. 돈이 나가는데 이제 지역을 나왔을 때는 월급이 없으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것을 어디에 적용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냐 하면은 임금 월 보수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재산까지. 평소에 직장 다닐 때는 재산을 고려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네네. 자기가 살던 아파트라든지 토지, 건물 뭐 그 외에도 어떤 분들은 선박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 네네네. 어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재산에 대해서 60개 등급을 나눠서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적용하다 보면 보험료가 몇 배 오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직장 다니시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대강 내가 지역에 퇴사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낼 것인가를 한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계산하기가. 거기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연간소득 퇴직하고 난 이후에 연간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걸 기입을 해보시면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네네. 이걸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하고 재산이 많으면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무한정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이제 궁금한데요. 보통 우리가 그 세금은 국세청에 부과하는 세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무한정 부과를 하지만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도 그렇고 예. 건강보험도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사실 깜짝 놀랄 일인데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은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나 450만 원씩 월 건강보험료로만 냅니다. 건강보험료만 예. 네. 얼마 전에 혹시 방송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구라 개그맨인가 네네. 나와가지고 예. 본인들이 450만 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우와 깜짝 놀랐는데 뭘 얼마나 버시길래 월 1억 2천 이상 그렇죠. 벌게 되면 네네. 그 450만 원 정도 내는데 그게 이제 상한액입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연 따져 보니까 300만 원 정도 더 오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산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어떤 재산을 좀 가졌다. 네. 뭐 차도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나는 그만큼 안 가졌는데 이러면서 좀 어이없어하는 분들도 옆 주위에서 봤는데 매월 건강보험료 450만 원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지만 직장 다니시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또 더 저렴한 게 회사가 본인이 반반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제 반반 부담해서 450만 원입니다. 그럼 900만 실제로는. 원입니다. 그러니까 450만 원은 직장에서 부담해 드리는 거고 예. 나머지 450만 원을 본인이 내는데 사실 여기 해당되시는 분은 전국적으로 봐서 한 4천 명 정도 내밖에 되지 않습니다. 4천 명. 예, 뭐 0.0019%지만 그렇게 내시고요. 근데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가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과 소득에 해당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직장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더라도
그 직장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그 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그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또 건강보험료를 또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 외에 연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따로 있으면 또 추가로 더 내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런 별도로 말씀이에요. 보험료를 뭐 소득 월액 보험료로 추가로 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해당되시는 분이 일종의 투잡을 뛰거나 그 개인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네. 전국적으로 보면 60만 명이 넘습니다. 꽤 많네요. 그러니까 직장 외에도 다른 임대 사업이나 뭘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어쨌든 그 산정을 하면 네. 5월에 소득 신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야 2천만 원 넘으면 좀 걱정이 태산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2천만 원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예, 예. 2천만 원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2,500이다 그러면 초과분 500에 500에 대한 대해서. 0.7%, 7.07%를 예, 예. 5%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 외에 연 2천만 원 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말씀 해주셨고 네네. 그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이 보수 월액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외에 추가 소득 2천만 원 이상의 경우 보험료 별도로 부과되면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식처럼 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세요. 아마 그 부과 방식의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당연히 사회보험 그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가 월급 보수 월액이라고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리면요. 네네. 여기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 월액이라는 것입니다. 월급 외에도 뭐 사업 소득, 이자, 배당 뭐 소득, 연금 소득.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셔서 연금을 받으시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네, 지역 네. 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에도 또 이렇게 산정이 그렇습니다. 되는가 네네. 보네요. 결국에 월급뿐만이 아니라 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 보험료를 부과를 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 가입자들 간에 이제 보험료에 좀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 건강보험 그 시행령 32조에 보면은 항상 건강보험료를 이제 인상하는 부분인데 규정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 정도 차이 범위에 산다. 근데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장 같은 경우 30배지만 반을 직장에서 내고 하니까 예. 지역 가입자는 15배 차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험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이 한 450만 내시고 제일 적게 내시는 분은 그 보험료는 19,000 얼마지만 실제로 본인 내는 건 9,800원 정도거든요. 제일 적게 내시는 분은 10,000원을 채 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450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이 회사 퇴직하고 뭐 한 20만 원, 30만 원 내다가 네. 갑자기 9,800원이 될 일은 절대 없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재산도 산정이 근데 될 수 있다면서요. 재산을 뭐 글쎄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가능할 지역 수도 가입자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지역 가입자로서 예,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지역 가입자 되면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 등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보험료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없을까요? 오늘 뭐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급작스럽게 갑자기 1-20만 원 내다가 4-50만 원 내고 60만 원 내는 걸 좀 깜짝 놀라시잖아요. 네네. 연금 받는 게 아직까지 국민연금이 안정이 안 돼서 한 달에 150만 원, 뭐 100만 원 받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네네. 이걸 건강보험료를 지역 가입을 해서 2-30만 원 내면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방법이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계속 그래서 가입제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 좀 잘 들으셔가지고요. 올해나 지금 이번 달에 혹시 퇴사했다 하면은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건 뭐냐면 직장 다니실 때 내셨던 건강보험료와 지역 가입자로 됐을 때 건강보험료를 아까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해보셔서 직장 가입이 훨씬 작아 하면은 건강보험공단에 이미 계속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3년간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3년간 직장에서 내셨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좀 갑자기 늘어나는 지출을 3년간은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준비가 안 됐다가 갑자기 부담스러워서 이걸 어떡하냐. 그런데 퇴사하고 난 이후에 지역가입자로 되시면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고지서 받고 나서 2개월 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고지서 받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예, 고지서 예. 받고서 이거 너무 심한데라고 예, 예. 하면은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서 네네.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예. 근데 만약에 뭐 지역 가입자 됐는데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적게 낸다. 그럼 고지서가 그죠. 적게. 그럼 그렇지. 그대로 예, 가시면 예, 되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예. 없으시죠. 예. 그런데 이미 계속 가입제도 오늘 뭐 처음 들었습니다만 이거 뭐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위장 취업을 막기 위해서 이걸 또 악용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퇴사하기 전 최소한 한 1년 8개월 가까이를 직장을 다니신다라는 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잠깐 뭐 6개월이나 8개월 다니다 그만둬서 퇴사해서 지역 가입자 하는데 그거보다 유리한 게 이미 계속 가입이다. 그럴 경우는 자격을 주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미 계속 가입하면은 3년 정도는 줄일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그 많은 금액을 또 내야 되니까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은 좀 쉽지 않습니다만 사실 저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퇴직하고 난 이후에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고 네네. 정말 적은 소득으로 사실 때는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네. 그럼 본인은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1인당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1인당 2천만 원 예, 이하. 그리고 금융 소득도 1,0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사시는 그 아파트나 주택이 예. 재산세 과세 표준 기준 금액이 5억 4천 이하여야만이 가능합니다. 5억 4천. 예, 예. 또 5억 4천을. 근데 우리 아파트가 뭐 10억이야 하지만 그것은 그냥 시세를 말하는 것이고 실거래 재산- 계산이니까. 예. 재산세 과세 표준은 한 70%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 5억 4천에서 9억까지 될 경우에는 이 소득이 1,000만 원으로 떨어져 있는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득이 상당히 낮지 않고서는 피부양자로 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네. 사실 그 퇴직 연령도 좀 연장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재취업하시는 것이 가장 재취업. 좋습니다. 근데 뭐 퇴직하고 난 이후에서 주 40시간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건강보험 가입은 주 15시간만 하면 건강보험 그래요? 가입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60시간만 일하시는 직장만 다니셔도 예. 건강보험료를 내시고 직장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4대 보험 안 해주는 회사 다니면 안 되는 거네요. 사대보험을 안 해줄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예, 불가능합니다. 15시간 이상만 예. 일하면. 근데 그쵸, 본인이 맞아요. 혹시나 창업을 하시면은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하면 이거는 사업자 직장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지역 가입자로 되는군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일부의 경우일 수는 있겠지만 또 갑자기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러면 또 납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럴 때는 맞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뭐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에 혹시 일부가 취약계층으로 확인만 되면 체납이 되더라도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까다로운데 재산 수준이 과세 표준 450만 원 이하에 되고 연간 소득이 한 36만 원이니까 연간 소득이 예, 36만 그러니까 원이네요. 상당히 극빈한 경우에만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유예를 해서 나중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추가 징수에 대한 유예를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된다면 이미 취약계층 대상자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이 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취약계층 조건 정말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네요. 그렇죠? 까다로울 정도 있습니다. 그럼 취약계층 가입자 같은 경우에 네네. 건강보험료 체납 부분에서 일정 기간 유예를 시켜준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네. 이 제도도 최근에 작년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 처분을 유예시키는 제도는 이제 대상자는 아까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리면은 긴급 지원 대상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아까 금액을 말씀드렸으니까 네네.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시청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본인이 긴급 대상 지원자가 될 수 있구나 하시면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이걸 신분증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시면 여기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송 들으시면서 연간 소득이 336만 원 미만, 재산 과세 표준이 450만 원 미만. 이게 진짜 이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딱 상당히 끊으면은 연로하신 가서 노인분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그렇겠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작 이런 분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할 줄 모르시거든요. 오히려 잘 모르시겠지. 주위 분들이 혹시 이런 분이 있으시면 좀 도와주시면 네네네. 상당히 좀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 여러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종천의 신나소 신나세, 신명나는 소통, 신명나는 세상, 부산 가톨릭대 김종천 특임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도 행운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갈치 아침에 18,588회 김예지였습니다.